네, 여러분 66페이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챕터도 끝나고 21챕터로 넘어가게 되네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어린 왕자가 자기가 자기 행성에만 있는 줄 알았던 장미를 엄청 많이 발견했었죠. 제가 생각해도 내가 갖고 있는 게 유일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이런 걸 깨달으면 조금 슬픈 느낌이 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한번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루에고 그러고 나서 세디허아운 여전히 자신에게 말했다. 이 그 어린 왕자 강세 체크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린 왕자의 아운 요런 표현도 나오고 아운 요런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음가는 같죠. 근데 의미가 조금 다르거든요. 어떤 식으로 의미가 좀 다른가 하면 또 발음할 때 여러분 얘는 거의 아운 얘는 거의 강세를 거의 안 주고 말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에네로 끝났다고 해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아의 강세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아운 이렇게 강세 없이 무강세로 쫙 읽어주시면 되고 여러분 이런 강세들 조금 헷갈리시잖아요. 단어 읽을 때. 그러면 그 스페니쉬 딕셔너리라는 앱이 있어요. 스페니쉬 딕셔너리. 옛날에는 갤럭시에는 이 음성 읽는 버전이 없어가지고 그냥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체크를 했었는데 요즘은 갤럭시 앱에도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앱을 다운받으시면 여러분 단어를 검색을 하시잖아요. 로그인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그 단어 옆에 이제 요런 버튼이 생기거든요. 나팔 버튼. 그거를 누르면 사람 얼굴이 나와서 이거를 읽어줘요. 그래서 발음이랑 강세, 음절 분해를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헷갈리는 소리가 있으면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어쨌든 이 아운 그리고 이 아운은 다른데 이 아운은 나뉘어져서 여기에 강세를 빡 줘야 돼요. 아운이라고 해줘야 되고 얘는 아운 이렇게 악센트 없이 읽는 표현인데 이 아운 악센트가 없는 강세가 없는 요 단어는 뭐뭐조차도 뭐뭐까지도 요런 의미가 있고 인클루소랑 같은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뭐 심지어 뭐뭐조차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문을 좀 적어보면 aún tú lo sabes. 야, 너조차도 그걸 알고 있어? 이렇게 뭐뭐조차도 심지어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aún los más fuertes caen 해서 심지어 가장 강한 사람들조차도 무너진다. 요런 의미로 incluso 뭐뭐조차도 뭐뭐까지도 심지어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고요. 아운이라고 띨대가 있으면 또다위야 랑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그래서 시간적으로 지속되는 것. 여전히 아직도 이런 의미이고요. 예문을 또 적어보면 아운 노아 예가도 걔 아직도 안 왔어? 이런 의미. Aún estás ahí. 너 아직도 거기 있어? 이런 의미로. 아직도, 여전히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요. 여기선 뜰데가 있죠. 그래서 luego se dijo aún. 여전히 자기 자신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제 한국어 번역본을 보면 그리고 이런 생각도 했다라고 해서 그냥 시간의 지속을 보여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막 특별하게 지금 여전히라는 표현을 안 써도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 번역본에서는 좀 생략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의미가 좀 달라진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Me creía. creer 하면 믿다라는 의미죠. 나 스스로 생각해서 믿었어. creer.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었어. rico. 나 부자라고 내가 생각했었어. con una flor única. 라고 해서 우니까가 뒤에 붙어 있죠. 우니까가 뒤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 형용사의 의미가 좀 달라져요. 여기서 우니꺼라는 형용사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이 형용사가 명사의 뒤에 오느냐 앞에 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종종 달라지죠. 역시나 여기서도 형용사가 보통 앞쪽에 오면 주관적인 의미를 갖고 뒤쪽에 오면 객관적인 의미를 갖는데요. 여기서 우니꺼라는 거는 뭐 유일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독특한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니코는 조금 헷갈릴 수 있긴 해요.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면 독특한, 특별한, 유일무이한 이런 의미를 갖고요. 앞쪽에서 꾸며주면 유일한, 오직 하나뿐인 그 수량을 좀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부자인 줄 알았다. con una flor única 라고 했을 때 되게 특별한 꽃을 갖고 있는 부자라고 생각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그런 의미로 정말 그런 의미로 독특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앞에 있었다 그러면 진짜 수량적으로 딱 하나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된 거고요. 사실은 해석했을 때 우리나라 말로 해석했을 때 제 프랑스어를 그대로 번역한 책은 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꽃을 가진 부자인 줄 알았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수량적으로 하나를 강조하는 거다. 그러면 사실 única flor라고 적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뒤에 única를 씀으로써 이 꽃이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하다는 의미를 강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 의미가 진짜 수량적으로 하나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나라 말에서도 야 진짜 세상에 딱 하나뿐인 특별한 이런 의미로 특별하다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뉘앙스가 사실은 한국어로는 100% 표현하기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우니꼬를 보면서 하셔야 할 생각은 앞쪽에 오면 수량적으로 하나, 단 하나의 오직 하나뿐인 유일한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뒤쪽에서 꾸미면 아 이거 되게 유니크하다라는 거구나. 독특하고 진짜 세상에 단 하나뿐일 만큼 특별하다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근데 이거 번역본마다 번역이 조금 다를 것 같아서 여러분들 번역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네요. 다음 문장. No poseo. poseer. 동사는 뭔가를 가지다, 소유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No poseo. 나는 가진 것 뿐이었다. más que. 나는 가지지 않은 것 뿐이었다. 보통의 장미 이상을 가진 것뿐이 아니었다. 이게 직역을 하면 이상하죠. 그래서 no más que를 보면 여러분 solo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요. 오직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ordinaria 하면 평범한 보통의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나는 평범한 장미 이상의 것을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직역이 돼요. 나는 평범한 장미 이상의 것을 가지지 않는다. 이 뜻은 내가 가진 건 오직 평범한 장미였다. 그래서 no más que 합쳐서 solo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poseo solo una rosa ordinari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가진 건 진짜 평범한 장미 한 송이일 뿐이었네 라고 어린 왕자가 이 자기의 그 상황을 깨닫는 모먼트입니다. 됐죠? La rosa y mis tres volcanes 장미 새송이와 나의 그 세 개의 화산 근데 그 화산은 me llegan 나에게 온다 a la rodilla 내 무릎까지 온다 내 장미와 내 무릎까지 오는 화상 그게 다였네. 그리고 그 화산은 uno de los cuales 대신에 los que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los que. 근데 los cuales나 lo cual 같은 경우는 문장의 제일 앞에는 못 와요. 지금처럼 이렇게 중간에는 들어올 수 있지만 문장의 제일 앞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uno de los cuales 그 중에 이 los cuales는 앞에 말한 볼카네스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화산 중에 하나는 quizá 아마도 está apagado 꺼져 있는 휴화산인 걸 이미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접속법을 쓰지 않고 직설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문법 4원 측에서도 배우게 될 텐데요. 끼샤 다음에는 접속법도 사용할 수 있고 직설법도 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확신을 한다. 이걸 말하는 화자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직설법을 사용하시고 그게 아니면 접속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quizá está apagado para siempre. para siempre 하면 영원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아마 영원히 꺼져 버렸으니 realmente 진짜로 no soy 난 아니다. un gran 대단한 위대한
príncipe. 나는 진짜 위대한 왕자는 아닌가 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tendido sobre la hierba. hierba는 풀이죠. 그래서 sobre는 뭐뭐 위에. tendido는 펼쳐진, 누워서, 들어 누워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냥 tender를 쓰면 타동사로 무엇을 펼치다 라는 의미인데요. tenderse를 쓰면 스스로가 길게 들어 눕다 라는 의미이고요. 여기서는 PP 형태로 써서 형용사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tendido 하면 누워있는, 펼쳐진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엎드린, 펼쳐진 요 정도. 그래서 어린 왕자는 풀밭에 엎드려서 열어, 울었다. 열아 동사죠. 자기의 장미가 특별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 너무 슬퍼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고 21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장미와 자신의 그 화산에 대한 사랑은 엄청났던 것 같아요. 또 20챕터에서는 살짝 우물안 개구리 요런 속담도 조금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런 순간들이 있죠. 왜 아기 때는 다들 우리가 그 온 지구의 중심인 줄 알잖아요. 근데 학교를 다니고 계속해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서 아,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었구나. 이런 걸 깨닫잖아요. 그런 약간 그런 거를 묘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약간 인생의 어떤 면모를 어린 왕자에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애기들이 읽었으면 진짜 깨닫는 게 많았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고, 이 로스쿠알레스를 로스케로도 쓸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예문 하나 보여드리고 갈게요. 네, 예문 하나 갖고 왔고요. 나는 한 사람이다. 넬로스케. 어떤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piensan que 뭐라고 생각하냐면 el cambio es necesario.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다. 라고 할 때 이렇게 문장 중간에 로스케나 로스쿠알레스를 쓰면 앞에 나온 선행사를 한 번 더 반복해주는 언급할 때 로스케, 로스쿠알레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어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앞에 언급했던 거 반복해주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패러프레이징도 정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앞에 쓰인 명사를 다른 식으로 바꿔서 명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아마 델레 시험 치시는 분들은 그런 연습 많이 하실 건데요. 뭐 똑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8월에 만나요 보시면 그런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변형해주는 표현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8월에 만나요 읽으면 자연스럽게 아 이런 부분들 명사를 계속 바꿔주고 있구나 이런 거 계속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21챕터로 얼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챕터는 어린 왕자가 여우를 만나는 챕터예요. 한번 볼게요. 첫 문장부터 여우가 막 나옵니다. entonces 그때 entonces가 문맥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해석되니까 해석을 그냥 문맥에 맞게 그때그때 잘 맞춰 주셔야 하고요. 여기서는 그때라는 이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entonces aparecer 하면 나타나다 라는 의미가 있는 동사죠. el zorro 여우가 나타났다. Buenos días, 안녕. 여우가 인사했다. Buenos días, 안녕. Respondió, 대답했다. Cortésmente, 예의 바르게, 공손히, el principito, 어린 왕자가 공손히 대답을 했다. 뭐 어떻게 대답했냐? Se dio la vuelta 해서 darse la vuelta 하면 스스로 싹 다르. 스스로가 주는 건데 뭘 주냐? 라보엘타는 회전이거든요.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회전을 주다 해서 뒤집다, 되돌아서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se dio la vuelta라는 표현 체크해 주시고요. pero no vio nada.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베르 동사의 단순 과거형이죠. estoy aquí. 나 여기 있어. dijo la voz. 목소리가 보스죠. bajo el manzano. manzano 하면 사과 나무예요. manzana 하면 사과 그 열매죠. manzano 하면 사과 그 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과나무 아래에서 목소리가 이제 말했다.
이렇게 낮은 곳에 여우는 이제 어린 왕자보다 키가 훨씬 작으니까 이 아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 짧은데 제가 녹음을 지금 엄청 오래 했거든요, 여러분. 아마 다 잘라내기는 할 텐데 오늘 막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되게 많아가지고 예문도 엄청 많이 갖고 왔고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저 녹음을 많이 한 건 저고요. 여러분들은 어쨌든 편집된 본을 보시게 되실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골라서 보게 되실 거예요. 일단은 아운 아운 뜰대 찍힌 거 안 찍힌 거 잘 체크해 주시고요. 너무 맛있게. 이거 사실 어린 왕자 초반부터 정말 많이 나왔죠. 근데 이거 의미 해석 아직도 못하는 분들 정말 많고요. 내가 이거? 이렇게 깨닫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어떤 단어든 문법이든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상 제가 아무리 줄줄줄 설명을 해봤자 여러분들의 것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복습 잘 해주시면서 나한테 필요한 표현이 뭐가 있을까? 내가 이 표현을 어떻게 사배쌤 목소리를 안 듣고 내가 나 혼자 책을 읽었을 때 여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좀 하면서 책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소리 내서 꼭 읽어보셔야 돼요. 소리 내서 읽어보시고 오늘 또 페이지 덮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재미있게 읽으셨으면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페이지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